지난 주말 사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명 발생한 부천시는 극도로 긴장한 모습입니다. 확진자 중 1명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부천을 포함해 서울과 수원, 군포, 강릉을 오간 것으로 알려져 이들 지역 시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도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정부는 자가 격리 기준 등을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도시에 방역 물품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는데 국내 물품도 부족해 지자체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이 5% 안팎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 12번째, 14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부천에서 나왔죠. 특히 12번째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11일 동안 부천을 넘어 서울과 수원, 군포와 강릉을 오갔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의 한 영화관입니다. 12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이곳은 지난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확진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11일 동안 지역 곳곳을 누볐습니다. 서울의 남대문에서 쇼핑을 하고 영화를 관람했으며 인천의 친구 집을 방문했습니다. 심지어 강릉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낀 이후에는 부천 지역의 병원을 방문했고 수원과 군포의 친척집도 다녀왔습니다. 선별 진료소를 찾기 전까지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릉, 군포를 오고 간 겁니다. 특히 12번째 확진자는 이동을 하면서 지하철과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시민들은 혹시나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지는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아무래도. 많이 불안하세요? 네. 뭐 대중교통 그렇다 그래도 안 탈 수도 없고, 예. 뭐 타긴 타야 되는데 항상 불안하지 뭐. 정부에서도 뭐 잘 하겠지 뭐 어떻게. 부천시는 현재 차량 번호 등 12번째 확진자가 탔던 대중교통을 구체적으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유증상자 확인과 격리 조치 등 현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접촉자들도 대부분 정리가 됐는데 아직 그 CGV 관객들 중에 일부는 지금도 확인 중에 있고요. 그게 확인되면 그분들까지 전부 관리 대상이 돼서 관리가 될 것 같고 지금 그분의 동선에 따른 방역 소독이나 이건 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한편 12번째 확진자의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됐습니다. 그가 다녀간 부천의 대형마트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신종 코로나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도 더 광범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감염 사례까지 다양해지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격리 기준 등을 한층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10여일. 이 사이 감염 경로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중국 우한에 다녀온 사람과 밥을 함께 먹은 뒤 2차 감염된 6번째 환자. 이 환자의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3차 감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격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들과 최대한으로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2번씩 호흡기 질환, 기침이나 인후통이라든지 가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국에서 온 입국자가 기침과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모두 진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이른바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격리 조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확진 환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확진 환자와 얼마나 가깝게 접촉을 했느냐를 따져 대응했던 것보다 한 단계 더 격상되는 겁니다. 중국 방문 이후 14일까지
증상 잠복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가 격리라고 하시는 것은 집안에서 본인이 격리를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집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과의 접촉도 피하셔야 되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만 격리 조치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열흘을 고비로 보고 이르면 4일부터 새로운 격리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중국에서는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도시에서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에 물품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방역 물품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중국 자매결연 도시를 둔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경기 북부의 한 지자체는 지난 2005년 중국 안후이성의 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매결연 도시로부터 마스크 6천 박스 등 방역 장비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안후이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초 발병한 후베이성과 인접한 곳입니다. 자매결연 도시의 요청으로 지원을 검토했던 이 지자체는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지원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마스크랑 등등 해가지고 혹시 지원 가능한 물품이 있는지를 그쪽에서 이제 타진해 온 거였거든요. 지원을 해도 되는지 검토하던 와중에 이제 중앙에서 잠깐 보류해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지금 보류한 상태였거든요. 이처럼 최근 중국 자매결연 도시로부터 도움을 요청받는 지자체가 늘면서 해당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만큼 요청이 있을 경우 도의적으로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등 방역 제품의 경우 국내 물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선뜻 해외로 보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원해준다고 결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너무 무슨 구입하는 게 확보하는 게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원이 될지도 그런 부분이 불투명하고 또 지침이 또 긍정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마스크 수급 등 방역 물품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지자체별로 지원할 경우 외교적 문제 등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국내 물량도 그렇고 이게 너무 지자체에서 그 지방 정보로 막 중구난방으로 가게 되면 한중간에도 서로 좀 안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중국과 자매결연을 맺어온 도시는 경기도에만 20여 곳.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방역 물품 지원을 두고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치사율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치료받고 있는 감염 환자들은 중증 없이 대부분 안정적인 상태인데다 완치 판정을 앞두고 퇴원을 검토 중인 환자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치사율 제로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고정민 기자입니다. 3일 자정을 기해 확진 판정을 받은 신종 코로나 환자는 17,000여 명. 이 가운데 36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중국 현지는 공포감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最近因为武汉肺炎的关系，人们都不太外出，街上的行人少了很多，大家都担心被传染。 현재까지 집계된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은 2%대입니다. 바이러스는 중국 외에도 30개국 가까이로 번져나갔지만 사망자는 중국에서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중국 외에는 필리핀 1명뿐입니다. 우리나라도 확진 환자가 3일 오후 5시 기준 15명이지만 중증 환자 없이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으로만 보면 치사율이 제로라는 얘기입니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의 전 세계 평균 치사율이 4에서 5%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치사율이 30%를 넘어섰던 메르스와 10%대인 사스와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일본의 의료 전문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은 강하지만 가벼운 증상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나온 정보에 의하면 한 4에서 5% 정도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좀 더 유행이 진행되면서 더 확정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확진 환자의 퇴원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도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는 취약할 수 있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안심은 금물입니다. 특히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 감염증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필리핀,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는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 상태인데요. 정부의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과 신중히 검토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이진철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3일에 올라와 현재까지 6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주 만에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금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밖에 나오는 자체가 좀 꺼려지고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더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 되죠. 그래도 그렇게 조금 해주는 게 우리 이 국민 입장으로서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중국 사람들이 지금 왕래도 많고 이러니까 그걸 좀 차단을 한 거는 지금 정부에서 한 거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지금 이 중국 전역을 확산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러니 이걸 초기에 이거 뭐 우리 국내에서 이거 높은 분들이 단단히 이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또 중국인이 아니라도 그런데 다녀온 사람들이 좀 자기 자신이 알고 활동이나 이런 걸 좀 제한하고 자제를 해야 되는데 뭐 방송에 보면은 뭐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다니고 막 그렇더라고요. 쇼핑센터도 가고 그래서. 물론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정부도 그런 거를 좀 초기 단계에서부터 좀 확실하게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역지사지로 이 상황을 생각해봐야 된다는 입장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역을 제대로 하면은 꼭 그렇게 막을 필요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강화하는 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입국 금지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 와서 발병을 했으면 우리나라에서 치료해 주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방역을 철저히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입국 금지를 시킨다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 외교관계라는 게 우리가 좀 항시 중국어는 좀 거꾸로 잘못하면 왜 우리나라 경영장이 뭐 수출해서 많이 먹고 사는 나라라서 그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같이 제한적으로 좀 했어. 정부의 제한적 입국 금지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지만 하루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의정부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 보조금 1억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보조금은 선별 진료소 설치 운영과 방역용품 구입에 우선 지출됩니다. 이에 따라 시는 손 소독제 1,300여 개와 마스크 13,000여 개를 터미널이나 주요 관공서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과 의정부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선별 진료소를 한 곳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습니다. 경기도 경제실장이 단장을 맡은 TF팀은 일자리와 소상공인, 기업 지원과 수출 지원 등 모두 4개의 분과로 나눠 운영됩니다.
또 도내 31개 시군 지역경제국장을 책임자로 지정해 경제 분야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할 예정인데요. TF팀은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장단기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틈을 타 이익을 챙기려는 업체가 늘면서 각종 대응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마스크 최고 가격을 지정하고 물품 부족 시 공급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앞서 도는 매점 매석 행위 금지 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매점 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일부터 도내 마스크 판매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지난 2일 오후 4시 43분쯤 포천시 영중면의 한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마주오던 SUV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와 상대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자매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또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매의 부모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운전자의 음주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천에서 41번째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추가 확진됐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경기 파주와 연천, 광원, 화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각각 3개체, 2개체, 5개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3일 기준 야생 멧돼지 ASF 확진은 148건으로 늘었습니다. 경기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에 접수하는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경기도는 2019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접수 결과 24,919명이 신청해 지난해의 11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별로 보면 대학생이 14,818명이었고 대학원생 3,608명, 졸업 후 미취업 청년이 6,493명이었습니다. 경기도는 본인 또는 직계 존속 가족이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실제 주유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한 뒤 유가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일괄 결제 후 여러 번에 걸쳐 결제 금액보다 적게 주유한 뒤 그 차액을 받아 챙기는 속칭 카드깡 행위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775건의 화물자동차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한 바 있는데요. 이 중 보조금을 부풀려 결제한 행위가 47건이었고 일괄 결제 후 카드깡 형식으로 보조금 차익을 챙긴 행위가 44건에 달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화요일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의 오전 기온은 영하 9도, 낮 기온은 5도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외출 시에는 체온 보호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이번 한 주는 내내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에는 영하 10도 밑으로 기온이 곤두박질치겠고요. 간간히 초속 4m 정도의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면역질환 관리와 더불어 시설물 동파 등에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